요즘 저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이 넷플릭스 드라마가 대화제입니다. 한국에서 제작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중에 미국 시장에서 처음으로 오징어 게임이 1위를 했대요. 갈 데가 없는 456명을 모아가지고 게임을 해서 한 명이 다 차지하고 456억을 나머지는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그 데스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나는 게 지금 이 한국의 대선이 가는 양상이 보면 기득권의 오징어 게임이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 좀 기득권의 영역에 속한다는 사람들은 전부 대선에 다 배팅을 합니다. 먼저 오른쪽에 쓸까 왼쪽에 쓸까부터 정하지요. 자, 오른쪽에 서고 왼쪽에 서면 그 중에 누구를 할까? 그래서 1, 2등 중에 한 명에게 배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배팅이 통하면 5년 동안 그야말로 돈도 권력도 명예도 하늘을 찌르듯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인생이 아주 활짝 트이고 이걸 잘못하게 되면 5년을 그냥 손가락만 빠는 사태가 벌어지는 그런 게임이죠. 여기에 고위 공무원 출신, 또 고위 외교관 출신, 전직 검사 출신, 전직 장성 출신, 전직 고위 경찰관 출신, 그래서 또 뭐 이 대학 교수, 또 뭐 국책연구원의 연구원 또는 대표, 이런 사람들이 죄다 배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배팅으로 자신의 부와 권력을 높이기 위한 게임으로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여당 야당 중에 누구로 결정되면서 절반은 사라지고 또 여야 중에 최종적으로 당선되면서 그쪽에 붙은 사람들만 살아남습니다. 이게 기득권 오징어 게임하고 뭐가 달라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수백 명, 수천 명 단위의 기득권들이 오징어 게임을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지역 대결로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 분들은 오징어 게임에서 항상 왼쪽에 태워야 되고 경상도 사람들은 오징어 게임에서 대체로 오른쪽에 태워야 되는 이런 지역성까지도 가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줄을 쓴 기득권들은 뭐 때문에 줄을 쓸까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줄을 서서 뭘 하고자 한다면 큰 걸 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보도 많이 알죠. 분석 능력 뛰어나죠. 정책도 잘 만들죠. 뭐 여러 가지로 적합한 능력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저는 도저히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그런데 줄을 서서 아부하고 또 그들에게 줄을 서서 제가 하는 일은 그들을 당선시켜서 한마디로 기득권 오징어 게임에서 승자들이 더 많은 걸 누리게 하는 그 도구적 역할을 수행하는 거지. 거기에 제 가치를 반영해서 제가 평생 생각해오고 또 제가 가다듬어가는 이 사회가 정상으로 유지되기 위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득권은 희한하게 기득권 지향적인 인물을 다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고 윤석열이고 홍준표고 이낙연이고 이미 다 기득권들이 적절하게 얼마만큼 깊숙하냐 얼마만큼 굵으냐 차이지 다 이 파이프라인을 대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득권을 유지하는 부분에서 누가 되더라도 그 기득권이 유지되고 연장되는 데는 변함이 없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문정권 들어서 마치 공급 문제, 민간의 공급 문제의 부족으로 나온 것이냐, 양심적인 학자들까지도 부동산 폭등을 호도하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폭등에서 민간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의 탐욕 문제가 부동산 폭등을 일으킨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걸 다 쉬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뭔 정책을 내놓건 간에 지금 보세요. 전 될 만한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을 볼 때 그것이 기득권의 이익을 수호하는 쪽에 가까운 정책을 내놓는 거지 근본적으로 기득권의 이익을 갖다가 일단 물리고 국민 다수의 후생을 정진시키는 부분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까? 주택 문제에서요. 아니 기본주택 한다고 그것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윤석열식의 원가주택을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홍준표의 단가주택을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로또로 좀 하다가 임기 적당히 때우고 가죠. 박근혜도 그렇게 했고 행복주택요? 지금 행복주택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금자리 주택요? 그 당첨된 몇 사람한테만 로또 됐죠. 결국은 다수의 국민의 삶은 그대로 방치된 거죠. 주거가 핵심인데 핵심적 삶이 방치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사람 4명 누가 되더라도 여야 2명씩 유력한 사람 제가 볼 때는 주거 정책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될 것인가. 자, 그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제 똥당의 토론에서 홍준표가 윤석열에게 물었습니다. 청년 원가주택 공약을 두고 여야 여러 후보 공약을 짬뽕해놨다 라고 하니 부동산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다. 근데 두 사람 다 분명히 합시다. 원가주택이라는 개념은 혁명 21의 서포 15조에서 말한 겁니다. 물론 윤석열에게 가면서 그 원가주택이 처음 개념보다 많이 후퇴해서 부분적으로만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기득권의 오징어 게임에 전라도라고 경상도라고 또 무슨 동문이라고 지연, 해련, 학연으로 줄을 서서 박수를 치고 있는 대다수 사람의 삶은 거의 도외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문재인 대사 한번 보십시오. 문가리가 정말로 자기 주장대로 이 세상을 정의롭고 공정하고 기회균등하게 하겠다면 저는 문가리가 가장 확실하게 원가, 국가, 공급 아파트를 지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역대 대통령 중에서 문가리 양만큼 정의니 공정이니 기회균등을 말하고 기득권을 갖다가 규탄한 사람은 없었지요. 그러면 문가리가 했어야 되는데 안 하지 않습니까? 30번에 가까운 주거정책을 발표하면서도 이런 혁명적인 주거개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도 안 했고 이재명도 안 할 것이고 이재명이가 지가 성남시장 할 때 대장동을 저 해먹는 걸 한번 보세요. 저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도 안 할 거고 다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득권끼리 유력 대선 후보 옆에 쫙 달라붙은 지금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456명 같은 사람들이에요. 거기 넷플릭스 드라마에서는 올 때 갈 데 없었어. 이제 더 물러설 데가 없는 빚에 쫓기는 불쌍한 사람들이 게임을 하지만은 이 정치 오징어 게임은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서 더 욕심을 낼 필요가 없는 상류 기득권들이 또 오징어 게임을 합니다. 왜? 그걸 통해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 그런데 이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는 패배한 사람은 다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지만 정치 오징어 게임에서는 패배해도 또 슬그머니 돌아서 작지요. 원래 기대했던 만큼의 기득권은 아니지만 자기 진영 내부에서 또 기득권을 누리려고 합니다. 자, 이 속에서요, 솔직히 말하면 오징어 게임에, 대선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에게만 이해관계가 있고 또 거기에 파이프라인을 대고 있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 재벌이나 상류 시스템에는 이해관계가 있지만은 대다수의 국민들의 삶은 이 그들만의 상류 오징어 게임의 결과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국민 개개인의 삶을 낫게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회는요, 국민 대다수가 집단 자살로 내몰려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의 자살들이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제 가계부채부터 연달아 터지게 되면 주식부터요, 코인부터, 오늘 코인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실명 등록. 이 사회의 국민들 다수가요, 삶의 한계에 내몰려서 집단 자살로 가고 있다. 그런데 상류층들은 자기들끼리 권력 오징어 게임에 매몰돼 있다. 정말로 슬프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라 걱정 안 해요. 오직 혁명 21, 서포 15조만 이 나라의 불쌍한 국민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을 만들고
자극을 끊임없이 주려고 하는 이유는 그들끼리의 대선 오징어 게임에서 너네들만으로 안 된다. 그 밑에서 집단 자살로 내몰려가는 다수의 중산층 서민의 삶도 내려봐라.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정당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대선에 그냥 맹목적으로 장단 맞추지 말고 뭘 관철시켜야 되겠는지에 대해서 깊숙한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